KKMD 728화 우크라이나 군사 전문지 디펜스 익스프레스 번역. 독일 차륜형 자주포 RCH-155에게 패배를 맛본 한화, 차륜형 K9 썬더 개발로 유럽 시장을 정조준하다. (2024년 7월 23일) 국내 언론 비즈 한국의 밀떡 텔링 코너를 통해 김민석 한국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유럽 재도전 대비한 차륜형 K9 자주포 최초 공개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지난 4월 영국 기동화력체계 MPF 사업에서 차륜형 자주포인 독일 KNDS의 RCH-155에게 패배한 이후 석 달 만에 경쟁 모델의 초기 설계를 진행 중이라고 김민석 위원은 단독 보도했는데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왜 K9 썬더 자주포의 차륜형을 개발하려 하는 것일까요? 사실 영국 기동화력체계 MPF 사업을 손쉽게 수주할 것 같았던 K9 썬더가 독일 KNDS의 차륜형 자주포 RCH-155에게 패배했다는 소식이 알려졌을 때 대부분의 외신들은 모두 의외다, 상당히 놀라운 결과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K9 썬더 같은 궤도형 자주포와 스웨덴 아처 같은 차륜형 자주포는 각자의 장단점이 너무나도 명확해서 수주전 결과를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국 기동화력체계 사업이 독일 RCH-155의 승리로 끝난 것에 대한 외신들의 반응이 궁금해서 구글링을 해봤습니다. 그 결과 우크라이나에 기반을 두고 있는 군사 전문지 디펜스 익스프레스가 2024년 4월에 게재한 기사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먼저 우크라이나계 군사 전문지 디펜스 익스프레스의 4월 25일자 기사 The UK and Germany announced joint development of RCH-155 Howitzer for Boxer vehicles, which is quite surprising. 박서 장갑차에 기반한 차륜형 자주포 RCH-155를 공동 개발하겠다는 영국과 독일의 발표, 모두를 경악시키다 를 번역해본 뒤 K9 썬더의 차륜형 버전이 개발된다는 2024년 7월 23일자 비즈 한국 기사도 함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디펜스 익스프레스의 기사 원문은 노란색 글자로 표시됩니다. 영국은 스웨덴의 차륜형 자주포 아처나 대한민국의 궤도형 자주포 K9 대신 독일 KNDS의 RCH-155를 선택했으며 독일과 공동으로 박서 차륜형 장갑차 차체에 장착될 수 있는 RCH-155 원격 조종 곡사포를 개발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런 맥락으로 봤을 때 영국군의 아처 자주포 14대를 공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체결된 2023년 3월 계약의 진전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공개된 데이터가 없다는 점도 흥미롭다. 다만 영국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지원의 일환으로 파견되었던 AS-90 자주포 시스템을 일시적으로 대체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논의되었던 것이 스웨덴 아처 시스템이었다고 언급했다. 이와 대조적으로 독일 KNDS의 RCH-155 시스템과 기동화력체계 모바일 파이어스 플랫폼 프로그램은 특히 영국 육군 무기고에 보관되어 있는 AS-90 시스템을 영구적으로 교체하는 것이 목표다. The Military Balance 2023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영국 육군이 보유하고 있는 AS-90의 숫자는 89문으로 이번 교체는 늦어도 2030년에는 완료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영국 육군이 조달하려 하는 RCH-155 자주포의 정확한 숫자나 실전 배치 시기 등에 관한 명확한 정보는 없는 상황이다. RCH-155 차륜형 자주포 시스템의 기반이 되는 박서 차륜형 장갑차 차체 생산에 영국이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해 본다면 영국이 독일의 RCH-155 차륜형 자주포를 선택하는 것은 논리적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스웨덴의 아처 차륜형 시스템이나 한국산 K9 썬더 궤도형 자주포가 가장 유력한 우승 후보로 여겨졌기 때문에 다소 놀라운 일이기도 하다. 독일 KNDS RCH-155 차륜형 자주포에서 주목할 만한 특징은 PGH-2000 자주포에 무인 포탑을 차용했을 뿐만 아니라 높은 수준의 자동화를 이룩하여 단 2명의 탑승원으로도 운용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RCH-155의 전투 중량은 39톤, 고속도로에서 시속 100km의 주행 속도와
700km의 주행거리를 자랑한다. RCH-155는 기동 중에도 분당 9발의 속도로 포탄을 발사할 수 있는데 약 30발의 포탄을 탑재할 수 있다. 지금까지 우크라이나 군사 전문지 디펜스 익스프레스가 게재한 기사를 번역해 보았습니다. 한국 국방안보포럼 김민석 연구위원은 비즈한국의 밀떡텔링 코너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K9 썬더는 궤도식 자주포다. 바퀴보다 튼튼하고 접지력이 높은 무한궤도를 사용하기 때문에 험준한 산지나 야지 기동성도 우수하고 자주포가 적의 공격을 피하기 위해 몇 발 쏘고 바로 다음 진지로 이동하는 슛앤스굿 전술에 적합한 성능을 가지고 있다. 포 발사의 충격을 흡수하기 위한 스페이드를 땅에 설치하지 않아도 바로 발사가 가능하여 포 발사에 필요한 시간이 매우 짧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무한궤도를 사용하는 전차와 같이 궤도형 자주포는 차륜형 자주포에 비해서 운용 유지 비용이 비싸고 정비에 필요한 인력도 많다는 문제가 있다. 평상시 작전 지역을 이동할 때에도 궤도형 자주포는 별도의 수송 트레일러로 이동해야 하는 반면 차륜형 자주포는 스스로 수백 킬로미터의 도로를 주행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도 장점이다. 김민석 연구위원이 지적하고 있듯이 독일 RCH-155 같은 차륜형 자주포의 경우 원칙적으로 K9 썬더 같은 궤도형 자주포보다 더 기민한 기동력과 장거리 운행 능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실제로 RCH-155 차륜형 자주포의 최대 속도가 시속 100km이고 최대 주행거리가 700km라는 점에서 최대 속도 시속 70km, 최대 주행거리가 320km에 불과한 K9 썬더보다 우수한 기동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RCH-155 자주포가 실제로 사격하고 있는 장면을 찍어놓은 영상을 보면 포를 발사할 때마다 차체가 엄청나게 흔들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차륜형 자주포는 땅에 스페이드를 박아서 발사 시 발생하는 흔들림을 제어하게 되지만 기동 중 사격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RCH-155는 차륜형 자주포임에도 불구하고 스페이드를 땅에 박지 않고 사격을 하기 때문에 저렇게 심한 반동이 발생하는 것이죠. 연속 사격의 경우 명중률이 얼마나 될지 궁금해지는 부분입니다. 김민석 연구위원은 또 하나 궤도형 자주포와 차륜형 자주포의 중요한 차이점을 지적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경제적 문제입니다.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본래 차륜형 자주포가 궤도형 자주포보다 절대적으로 유리한 부분은 바로 경제적 영역입니다. 그러나 해외 군사 전문지 Army Recognition은 RCH-155의 대당 가격을 1200만 유로, 현재 환율로 한화 180억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RCH-155의 180억이라는 가격을 90억대로 회자되는 K9A2 버전 자주포의 수출 가격과 비교해 본다면 거의 2배 정도로 비싼 가격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방위사업청 화력사업부, 포병사업부가 제시한 자료를 살펴보면 1차부터 11차까지 대한민국 육군에 공급된 K9A1 자주포의 가격은 평균적으로 39억에 가깝고 코비드-19으로 인한 물류 체인이 붕괴되었던 시기에 딱 한 번 41억대를 기록한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K9 썬더의 가격을 인상시킬 수 있는 요인들에 대한 대응을 잘했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K9A2의 수출 가격이 90억대로 회자되고 있는 근거를 잠시 살펴보면 K9A1 버전의 포탑을 자동화된 무인 포탑으로 개량하는데 28.5억 정도가 소요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즉, 한국군에 공급되는 K9A2 버전은 기존 A1 버전 가격 40억에 무인 포탑 개량 비용 28.5억이 더해져 거의 70억 수준이 되는 것이죠. 수출 버전은 당연히 가격이 더 올라갈 수밖에 없어서 K9A2 버전의 가격은 최소 70억에서 90억 사이로 언급되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가격이 저렴하고 운용 유지가 쉽다는 이유로 아처 같은 차륜형 자주포가 선호되는 것인데 RCH-155의 경우에는 경쟁 기종인 궤도형 K9 썬더보다 2배나 비싼데도 선정이 되는 기묘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2024년 4월 있었던 영국 기동 화력체계 사업에서 정치적 요소가
더 큰 역할을 했을 것이라는 추측들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디펜스 익스프레스는 영국이 독일 RCH-155를 선택한 배경에 RCH-155 차륜형 자주포 시스템의 기반이 되는 박서 차륜형 장갑차 차체 생산에 영국이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이 있을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박서 차륜형 장갑차를 통해 이미 독일과 협력하면서 생겨났던 산업협력 기반이 있었기 때문에 정치적 고려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분석입니다. 한국국방안보포럼의 김민석 연구위원도 동일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영국 기동화력체계 MPF 사업의 쓰디슨 패배에 낙담하지 않고 오히려 양분으로 삼으면서 K9 썬더의 차륜형 버전을 본격적으로 개발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진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비즈 한국 기사에서 발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향후 펼쳐질 수주 경쟁에 대비하기 위해 자체 예산으로 수출형 차륜형 자주포를 개발 중이라는 사실을 공개했다. 지난 7월 19일 창원에서 열린 2024 국방품질 종합학술대회에서 하나시스템이 공개한 차륜형 장갑차는 개발 중인 KT-SSM 발사 차량에 K9A2 차기 자주포의 포탑을 개조해서 장착한 것이다. 완전 자동화돼 장전에 사람의 손길이 필요하지 않은 K9A2의 기능을 그대로 계승한 차륜형 자주포는 2인 혹은 3인으로 운영이 가능하다. 더욱이 K9A2의 우수한 분당 사격 능력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여기다가 KT-SSM 발사 차량은 방탄 기능을 보유하고 있고 국내 및 중동 지역에 수출되어 사막 및 산지 환경에서도 우수한 기동성을 이미 검증받은 바 있어 차륜형 자주포에 요구되는 기동성을 100% 충족할 것으로 보인다. 수출형 차륜형 자주포의 사거리는 RCH-155보다 뛰어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수출형 차륜형 자주포는 K9A2와 동일한 52구경장 포를 장착하고 있지만 향후 K9A2에 장착될 포신이 더 긴 58구경장 포도 차륜형 자주포에 동일하게 장착 가능하다. 이 경우 차륜형 자주포는 유도포탄 적용 시 70km 이상 떨어진 적 표적을 정밀 타격하는 능력을 갖출 것으로 보인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 따르면 신형 차륜형 자주포에 장착된 포탑은 모듈 방식으로 다양한 차량에 장착될 수 있다. 향후 수출국의 요구나 방위사업청의 필요가 있다면 KT-SSM 차체가 아닌 타이곤 장갑차에도 탑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 경우 RCH-155와 사실상 같은 수준의 능력을 갖출 것으로 보인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구상대로 KT-SSM 발사 차량에 K9A2 차기 자주포의 포탑을 개조해서 장착하는 데 성공한다면 그야말로 K9 썬더 자주포와 비슷한 공격 능력을 가졌지만 훨씬 더 저렴한 비용으로 생산 및 유지 보수가 가능한 차륜형 자주포가 탄생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단점으로는 바퀴를 사용하기 때문에 늪지나 산악 지형에서는 운용이 불가능하고 포를 발사할 때마다 바닥에 스페이드를 박아야 하기 때문에 궤도형 K9 썬더만큼 신속한 사후 이속, 슛 앤 스굿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사실 등은 기억해야 하겠죠. 그렇다고 해도 궤도형 자주포 K9 썬더와 이를 보다 저렴하게 만든 K9 썬더 차륜형 버전을 함께 보유할 수 있다면 좀 더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어 향후 국제 자주포 시장에서 K9 썬더의 경쟁력을 제고시키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분석됩니다. 오늘 KKMD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광고 시청은 KKMD의 미래를 위한 양식이 됩니다. 후원 멤버 및 슈퍼땡스로 후원해주시는 고마운 분들의 댓글은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챙겨 읽고 있습니다. 방송되었던 내용들은 KKMD 공식 블로그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으니 구글이나 네이버 검색창에서 KKMD를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캐벤즈 밀리터리 채널 KKMD